안녕하세요. 어제 새벽에 오픈AI가 소라라는 새로운 영상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파급력을 불러일으킬지 또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좀 빠르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소라가 이제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는지, 얘가 왜 지금 이렇게 혁신적인 모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뭔가 이거를 지금 오픈AI 측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조금 관심이 되게 많아서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런 작동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소라가 뭐냐면 얘는 그냥 말 그대로 텍스트 투 비디오예요. 그래서 텍스트 프롬프트를 치면은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모델입니다. 할 때도 있고 뭐 더 짧은 10초짜리 영상을 이렇게 만들 때도 있는데 얘가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챗 GPT의 그런 인터페이스에서는 텍스트 투 텍스트라는 게 가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어주면은 텍스트를 생성해 주는 거를 텍스트 투 텍스트라고 하는 거고, GPT-4의 모델에서는 가능했던 게 이제 이미지, 텍스트 투 이미지, 그러니까 달리라는 이미지 생성 모델이 나왔던 거고, 이제는 드디어 텍스트 투 비디오라는 모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거를 멀티모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뭐 이미지로도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영상으로도 이런 생성 AI 모델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를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제 이제 스타트업을 뭔가 창업을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 동영상 기술에 대한 게 아직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미지 생성이랑 딱 텍스트 생성까지 잘 하고 있었는데, 동영상 생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연구가 좀 더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2024년이 딱 되고 2개월 만에 이렇게 오픈AI가 소라라는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라는 이렇게 영상들을 보시면은 얘가 얼마나 잘 영상들을 만들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줌인, 그러니까 3D로 이렇게 화면 구성을 이렇게 드론처럼 보여주는 것도 정말 잘 하고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유리에 반사된 이런 물체들까지 얘가 제대로 잡아주고 있다 라는 게 정말 놀랐고, 기존에 뭔가 동영상 생성을 해주는 모델들보다 확실히 퀄리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왜 이런 식으로 얘네는 잘 이렇게 생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원리들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소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고, 지금 현재 뭐 영화 감독님들이나 이런 아티스트 분들이랑 따로 조금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고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정말 다양한 영상들을 얘가 찍고 만들고 있다는 예시들을 볼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 유리에 반사된 이게 저는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기존의 영상을 생성하는 모델들에서는 뭔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사람이 있다는 거를 사실 인식을 하지 못했고, 프레임이 지나갈수록 이 똑같은 사람이 그 영상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제 매 프레임마다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하다 보니까 뭐 3초에서 나왔던 사람이 똑같은 7초에서 똑같이 안 나올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소라 모델을 보면은 얘가 그거를 잘 하고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공샷도 정말 잘 생성을 하고 있고, 오픈AI 측에서는 지금 몇 가지의 그래도 이제 단점이 있다, 약점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약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뭐 쿠키를 베어 물었을 때, 이게 쿠키를 베어 물고 나서는 이 쿠키에 그 베어 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그냥 베어 물지 않은 쿠키를 계속 생성을 한다, 이런 약점이 있고, 아니면은 뭐 구도상으로 조금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되게 복잡한 프롬프트는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능적인 면으로는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모델을 사용해서 사실 생성하면 안 되는 좀 위험한 컨텐츠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딥페이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올바르지 않은 용도를 위해서 네, 그런 좀 위험한 영상들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최대한 방지하고자 유저가 만약에 인풋 프롬프트에 그런 식의 뭐 키워드들을 넣었을 때 그거를 바로 플래그 처리해서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세이프티 섹션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런 영상을 도대체 얘는 어떻게 오픈 AI는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리서치에 관련해서도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이 사이트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얘가 지금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오픈 AI에서 만든 GPT가 왜 성공적이고 왜 혁신적인지에 대해서 뭔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기존의 인공지능 모델들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수행시키고자 할 때 수천 가지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일일이 라벨링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천 개의 뭐 동물 이미지가 있으면은 호랑이 이미지는 호랑이야 라고 이렇게 일일이 사람이 라벨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 모델한테 학습시켜서 새로운 동물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 동물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를 이제 잘 답변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그런 되게 많은 시간 소요가 필요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학습시킨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얘가 답변을 할 수가 있고 특정 작업들에 대해서만 얘가 이걸 수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범용적인 이런 다양한 유스 케이스는 얘가 수행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2017년에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모델이 나왔고 오픈 AI가 얘를 활용을 해가지고 GPT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은 얘가 영어로 돼 있는데 GPT는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 WWW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학습시켜서 다양한 작업들을 범용적인 작업들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든 게 GPT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혁신적인 이유는 이렇게 수동으로 라벨링을 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이해를 하고 문맥을 이해를 하면서 얘가 인간처럼 인공신경망의 뇌를 만들어서 이해를 한다라는 게 이제 GPT입니다. 그래서 이런 GPT-4나 GPT-3.5나 이런 애들을 이제 자연어 생성 모델, 그러니까 LLM이라고 해요. 그래서 LLM들이 어떻게 그럼 인간의 언어를 이해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정말 많이 토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토큰이 뭐냐면 각 문장을 단어 단위로 쪼갠 게 토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먹는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사과를 먹는다 이렇게 나누는 거를 토큰 단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나는이 한 토큰이고 사과를 이 한 토큰이고 그리고 먹는다가 한 토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큰들을 다 이렇게 잘게 나눈 다음에 그리고 얘네를 모델한테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큰과 토큰 사이에 유사성이 높은 애들끼리 뭔가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의 눈, 그래서 이 있고 인간의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둘을 구분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토큰들을 되게 많이 학습시켜서 이 상황에서는 얘가 자연의 눈을 뜻하는구나, 이 상황에서는 인간의 눈을 뜻하는구나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소라라는 모델이 이런 식으로 토큰들을 나눠가지고 얘가 방대한 양의 동영상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이번에는 단어가 토큰이 아닌 각 이미지가 토큰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되게 많이 이제 학습시켰기 때문에 얘가 되게 다양한
영상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말 다양한 막 프롬프트들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해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라가 왜 다른 이제 동영상 생성 AI 모델들보다 조금 더 높은 퀄리티를 내뱉는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한 가지 말한 게 뭐냐면 이 영상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인공지능 이런 영상 생성 모델들에서는 이렇게 영상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그 규격을 항상 일정한 사이즈로 다 수정을 한 다음에 학습을 시켰대요. 근데 오픈 AI는 그런 사이즈를 맞추는 것보다는 그 동영상의 원래 원본 사이즈를 이렇게 학습을 시켰더니 얘가 훨씬 더 뭔가 이미지 그 동영상의 뭐 구도나 뭐 여기 나오고 있는 거북이가 뭐 구도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훨씬 더 잘 이해를 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보여준 예시가 다양한 구도를 뭐 우리가 정한 그런 사이즈 규격에 맞게 변경을 하지 않고 이 원본 사이즈에 맞게 학습을 시켰을 때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내뱉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한 가지 더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달리라는 이미지 생성 모델이 사용한 기술과 되게 비슷한데 달리 이미지 생성 모델을 사용을 할 때 얘가 뒷단에서 어떻게 돌아가냐면 유저가 인풋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GPT를 사용해서 그 유저의 인풋 프롬프트를 달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친 후에 그 프롬프트를 이제 달리한테 보내서 이미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게 캡셔널 모델이라는 건데 이제 마찬가지로 텍스트 비디오를 할 때 유저가 인풋을 넣으면은 GPT를 사용을 해서 그 유저의 인풋을 훨씬 더 자세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영상을 생성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라가 이런 식으로 인풋을 넣었을 때 얘를 좀 더 자세하게 만들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라는 뭐 텍스트 비디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잘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예시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뭔가 영상을 하나 올렸을 때 텍스트로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미지로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영상으로도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상으로 대화를 하는 건데 영상을 하나 업로드를 했을 때 이 소라 모델은 실제로 그 영상의 전 부분들이 어떨 건지 예상을 하고 그 영상 올린 영상의 후 미래의 부분들이 어떻게 생길지에 대해서 예측을 잘 해서 이런 식으로 이 전과 후의 영상들도 잘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영상 하나를 업로드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차가 있는 이 도로의 배경을 다른 뭐 정글로 바꿔줘 라고 했을 때도 얘를 정말 한 번에 이렇게 바로 바꿔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의 샷들을 바로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다양한 예시들, 그러니까 얘가 시뮬레이션 영상들을 정말 잘 만들어준다에 대한 예시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마인크래프트, 디지털 세상에 대한 영상들도 되게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약점, 뭐 유리는 잘 표현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쿠키를 베어 물었을 때 그 베어문 흔적이 있는 쿠키를 잘 못 만든다거나 그런 식의 약점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얘네가 이제 발표한 이런 예시들을 보면은 이 파급력이 정말 많이 될 거라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GPT가 처음 나왔을 때는 텍스트를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기술이었지만 이제는 이미지까지 해주고 이제는 영상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화 감독들이나 뭐 편집자 분들께서 사실 뭔가 위협을 느낀다라기보다는 편집하는 과정이 굉장히 귀찮고 뭐 인서트 넣어야 될 동영상 원본 소스들도 계속 찍어야 되고 촬영해야 되고 이러는데 사실 그거를 해야 되는 시간 그거를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다고 훨씬 더 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훨씬 더 많이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기존에 뭐 영화를 찍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 화면을 찍고 나서 이 똑같은 구도에서 다른 카메라로 또 찍어야 되고 뭐 다른 각도로 또 찍고 나중에 이거를 다 한꺼번에 취합해서 편집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정말 많이 귀찮고 정말 많은 인풋 값과 많은 노동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는 뭔가 한 구도에서만 찍은 영상을 올렸을 때 얘를 뭐 GP 소라 모델한테 다른 구도에서 좀 이걸 보여줄래? 라고 하면은 얘가 예측을 하고 그거를 이제 잘 수행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큐멘터리나 뭐 촬영을 할 때 인서트를 넣어야 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그거를 뭐 비롤이라고 하는데 그런 장면들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 AI 모델을 통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어서 지금 이제 영화 감독분님들이랑 뭐 되게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이랑 실험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파급력을 또 불러올지 네,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생각보다 생성 AI의 기술 혁신 속도가 정말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동영상 생성 자체는 한 5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돼버리니까 정말 소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텍스트랑 뭐 이미지, 영상, 그리고 음성까지 모든 거를 지금 생성 AI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도 놀랐고, 네, 정말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그리고 그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본 원리들이 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라가 실제 나오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얼른 뭔가 튜토리얼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네요. 오늘 영상도 이제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